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의료 민영화 우려에 공감한다고 직접 답변했습니다. 영리병원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반대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을 국내 법인에 매각해 허가 요건을 상실했다며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국제녹지병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가가 병원을 매수해 의료 민영화 위험을 제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청원 답변을 통해 의료 민영화 우려에 공감하지만 국가 매수는 이르다고 답변했습니다. 의료 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다며 다음 정부도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15년 넘게 영리병원이 큰 갈등이었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지사 후보들의 찬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새 정부 들어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검사가 허향진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사위로 밝혀져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원 전 지사가 지난 2020년 12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하고도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며 공판 검사가 허향진 후보자 사위여서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허향진 후보는 사실 무근이며 사위가 사건을 맡은 사실도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의 제주도지사 시설 추진한 오등봉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 등을 비롯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 4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저녁에 발표됩니다. 도지사 후보에 이어 교육감 후보와 도의원 후보들도 이번 주에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이슈를 김항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저녁 8시 30분 뉴스데스크 제주 시간에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면서 도지사 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해 교육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 도의원 후보도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경선 지역 8곳 가운데 지난주 경선이 끝난 선거구 4곳에 이어 제주시 노영갑과 일도 이동 등
나머지 4곳에 대한 경선을 진행해 내일 도의원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제주시 아라동 갑과 을 등 6곳에서 경선을 통해 모레 도의원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의 경우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공고됩니다. 또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전기차 대표 브랜드인 테슬라와 폴스타 등이 참가해 시승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와 전기차 보급 등 다양한 주제의 국제회의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병원마다 간호와 간병이 함께 가능한 통합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입원해도 간병인을 구하기 힘든 탓에 통합병동이 빠르게 늘고 있고 정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간호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전 MBC 조형찬 기자입니다. 장기 입원 환자를 주로 돌보는 대전의 한 재활 전문병원. 전체 병상의 15%인 26개 병상을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 간병 통합 입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해 인근에 새로 짓는 병원에는 병실의 절반을 아예 통합 병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비나 뭐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도 간병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부담률이 훨씬 적어서 이제 통합병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박인순 씨도 보호자가 없는 데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인 비용 때문에 고심하던 차에 하루 1, 2만 원의 자부담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주시니까 모든 면에서 뭐 화장실을 못 갈 때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니까는 그런 면이 다 좋더라고요. 이 대학병원은 지난 2015년 충청권 최초로 한 개 병동을 간호 간병 통합 병동으로 운영했는데 7년 만에 4개 병동, 174개 병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7,400여 병상이었던 통합 병동이 지난해 6만 4천여 병상으로 6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인 가구 등 간병 취약계층이 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통합 병동을 설치하면 정부가 시설 개선비와 인센티브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간호나 간병의 경계를 넘는 업무도 발생하는 데다 병동을 늘리고 싶어도 인력 확보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조무사 인력들도 이렇게 사실은 배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인력난은 아직까지 조금 수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령화에 발맞춘 통합 병동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지역에 특히 부족한 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의 23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구 경북 지역혁신 플랫폼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 맞춤형 전공에 참여하면 어느 대학에 다니더라도 공동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구 MBC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의 23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각각의 대학이 공유대학인 대구 경북 혁신대학을 함께 만들어 학생과 교수를 교류하고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합니다. 우선 지역 산업과 밀접한 경북대 중심의 전자정보기기와 영남대 중심의 미래차 전환 부품 2가지 분야가 해당합니다. 대구 경북 혁신대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경쟁력이 있는 학과에서 주관해가지고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혁신대학이라 해가지고 그 학위를 주는 거죠. 이 같은 공유대학으로 연간 1,100명의 지역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미 200여 기업과 MOU를 맺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구미전자산업과 성서 산단의 내연차 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지역의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선도 제품 기술 개발이나 지역 기업 혁신을 함께 제가 지원하기 때문에 혁신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혁신 플랫폼은 2차례 탈락의 고백 끝에 3번째 공모에서 선정됐는데 전국 5번째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2,300여 원과 대구시와 경상북도 예산 1,000억 원 등 3,316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불균형으로 지역 대학마다 이 생존을 위협받는 가운데 지역 혁신 사업이 대학과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 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5월의) 첫 월요일 아침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창하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제주는 13.7도, 성산은 11도를 보였고 오늘 낮 기온은 21도 내외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하겠지만 봄바람이 불고 있어서요. 해안가 근처에서는 조금 쌀쌀한 감이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소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해 주시고 화물 차량은 적재물 단단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제주도 전 지역에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지역 15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1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20도, 서부 지역 19도가 예상되고 남부와 동부 지역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예년 이맘때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 위 가시거리는 길게 트여 있겠는데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어린이날인 목요일에도 화창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 밭토양에서 인산과 칼슘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밭토양의 양분 상태를 조사한 결과 서부 지역의 평균 유효 인산 함량은 킬로그램당 611mg으로 나왔고 적정 범위를 넘는 과다 비율이 58.3%로 20년 전보다 1.7배 늘었습니다. 교환성 칼슘 과다 비율도 62.5%로 1.4배 증가했는데 농기원은 과다한 비료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적정 사용을 위해 비료 사용 처방서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인 도내 도시공원 240여 곳을 지정하는 도시공원 관리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힘들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신산공원이나 산모공원 등 도내 대부분의 공원이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헬스클럽과 골프 연습장 등 도체육회에 선정 승인된 민간 체육시설 업종 가운데 이용료 결제 때 10%, 월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사 청구 할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카드사는 제주와 농협카드는 물론 이달부터는 탐나는전 카드도 포함됐습니다. 제주 지역 관공업 생산은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 3월 제주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관공업 생산은 전기, 가스업 분야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8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는데 음식료품과 취미용품 소비는 늘었지만 화장품과 가전제품 소비는 줄었습니다. 제주 도립공원의 보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도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마라도와 서귀포 등 해양을 비롯해 곶자왈까지 모두 6곳의 도립공원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과 지속 가능한 이용 계획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